버스 터미널 안이 사람들로 북적거리고 있습니다. 저마다 다양한 목적지를 향해 갈 준비를 하고 있거나 준비를 마치고 버스가 출발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요. 여기 한 무리의 외국인들이 감탄사를 연발하고 있습니다. 진짜 뭐 이런 나라가 다 있지? 이래도 되는 거야, 한국? 그들이 살던 미국에서는 본 적 없는 것들을 본 것 같은 반응들이었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연은 미국에서 온 에릭 씨의 SNS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오클라호마 시티에 사는 에릭이라고 합니다. 오클라호마라니 꽤나 생소한 이름이죠. 외국인 분들은 미국의 도시라고 하면 뉴욕이나 로스앤젤레스, 워싱턴 등을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그렇고요. 보통 주요 도시를 떠올리죠. 한국 하면 서울인 것처럼 말이죠. 오클라호마라는 이름 자체를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오클라호마주에서는 가장 잘 나가는 도시라서 나름 자부심이 있지만 다른 선진적인 도시에 비해 발전이 덜 된 것도 사실이죠. 그래도 저는 미국인으로서의 프라이드로 제가 나고 자란 오클라호마 시티를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아주 즐거운 유년 시절을 보냈거든요. 어릴 적 아버지를 따라 나갔다가 접하게 된 배드민턴 덕분입니다. 어릴 적 저는 친구들이랑 노는 것을 훨씬 좋아했어요. 그 나이대 아이들이 의례 그렇듯이요. 그래서 아버지가 저를 데리고 동호회에 나갔던 날 엄청나게 투덜댔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아버지는 제 반응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며 허허 웃으셨죠.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오늘 배드민턴 한 판 하고 나면 너무 재밌어서 앞으로도 쭉 데리고 다녀달라고 말할걸? 걸어서는 다닐 수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갔었죠. 아버지는 집을 나오실 때부터 스포츠 복장을 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집에서 입혀주는 대로 편안한 차림이었던 것 같네요. 아버지는 아버지 친구들과 손바닥을 마주치며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처럼 끌려온 녀석들이 몇 있어 보였죠. 처음 보는 친구들에게 낯을 가리느라 각자 멀찍이 떨어져 아버지의 뒷모습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운동하는 모습을 바라봤는데 당시에 젊었던 아버지의 팔이 굉장히 파워풀했던 것 같습니다. 멋있어 보였고 또 무척 즐거워 보였어요. 열기가 가득한 현장에 있었던 것만으로도 영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오기 싫다며 신경질을 부려놔서 자존심 때문에 관심 없는 척했지만 아버지가 손에 라켓을 쥐어주시자 대번에 흥미를 느꼈죠. 그리고 휘둘러 봤습니다. 아버지가 저의 첫 배드민턴 상대가 되어주셔서 같이 쳤어요. 당연히 처음이라 너무 못했지만 아버지는 잘한다고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버지의 말씀대로 되었죠. 저는 계속 아버지를 따라 체육관에 나갔습니다. 배드민턴을 구경하고 또 치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때 제 또래 녀석들과 배드민턴 경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의 평생의 취미가 시작된 거였죠. 저는 초등학생 시절 내내 배드민턴을 쳤고 중학생 때도 열렬히 즐겼습니다. 하지만 선수를 꿈꾸지는 않았어요. 제가 직업으로 삼고 싶은 일은 따로 있었거든요. 그렇기도 하고 제가 선수를 할 수 있을 만큼 배드민턴 실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렇네요. 고등학생이 되면서부터는 배드민턴을 잘 안 하게 됐습니다. 컴퓨터 게임에 정신이 팔려서요. 주변 친구들처럼 이성 교제에 정신 팔리는 것보다는 나았던 것 같습니다. 대입 시절에 저는 인생에서 큰 난관에 부딪혔던 경험이 있습니다. 앞서 저는 배드민턴 선수 말고 따로 되고 싶은 것이 있다고 했는데 그건 바로 과학자였거든요. 그런데 게임에 너무 빠져 살았던 탓이었을까요? 성적이 모자라서 목표했던 대학교에 가지 못했습니다. 꼭 그 정도 수준의 대학교를 가야 제가 원하는 연구소에 갈 수 있었는데 말이죠. 그보다 낮은 대학교에 갈 바에는 차라리 가지 않고 다시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고 저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게임을 줄이려고 노력했어요. 게임을 줄이지 않으면 남들 다 자는 새벽까지 하고는 아침이 되어서야 잘게 뻔했거든요. 어렵게 저는 게임을 줄였고 제가 맡은 일을 열심히 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대단할 거 하나 없는 단순 사무직이었지만 하루하루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제 모습이 너무 좋았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동료 톰과의 대화 도중에 배드민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에릭, 나 새로 운동 시작했어. 뭔데요? 배드민턴. 그 말을 듣자마자 어린 시절 기억이 새록새록 나더군요. 문득 그 시절이 그리워져서 저도 같이 해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톰은 흔쾌히 그러자고 했고 저는 톰을 따라 톰이 새로 든 배드민턴 동호회에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곧장 가입을 했죠. 제 나이 26에 다시 배드민턴 라켓을 쥐게 된 거예요. 무려 10년 만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은 운동을 하지 않고 앉아만 있었네요. 어릴 때는 게임을 했고 어른이 되어서는 일하면서 앉아 있었죠. 운동을 다시 시작하게 되니 삶은 한층 더 윤택해졌습니다. 다시 라켓을 쥔 지 불과 1년 만에 저는 취미인 배드민턴에 완전히 몰입해서 선수가 다 되어 있었죠. 비록 아마추어이긴 했지만요. 저를 비롯해 동호회 활동을 함께 하는 사람들도 기회만 생기면 대회에 나가곤 했습니다. 그렇게 거머쥔 메달도 몇 개 된다니까요. 그렇게 열심히 배드민턴을 쳐왔는데 최근에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열렸었잖아요. 저는 프로 선수들이 경기하는 모습을 눈앞에서 직접 보고 싶은 욕심에 아시안 게임이 열리는 중국에 꼭 가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동호회 사람들에게 같이 보러 가지 않겠냐고 제안했죠. 몇 주씩이나 해외에 나가 있으려면 휴가를 오래 써야 했기에 많이들 지원하지는 못했습니다. 저도 정말 어렵게 휴가를 확보했었거든요. 저는 이제 내년이 될 때까지 주말을 제외하면 단 하루도 쉴 수 없습니다. 어쨌든 제가 총대를 메고 사람들을 데리고 중국까지 가게 되었죠. 개막 일자에 맞춰 중국에 도착했고 펼쳐지는 경기들을 직접 봤습니다. 다른 종목도 보러 가긴 했지만 역시 저희는 배드민턴 경기를 가장 많이 집중해서 봤죠. 프로 선수들을 처음 보는 것은 아니었지만 국제대회의 선수들이 풍기는 분위기에 압도당하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자신을 내걸고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은 달라도 다르다는 것을 알았죠. 중국이 가장 잘할 줄 알았는데 그 예상은 엇나갔습니다. 가장 두각을 드러낸 것은 다름 아닌 한국이었거든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 한국은 종합 3위로 마무리했잖아요. 중국, 일본의 1위, 2위를 내주긴 했지만 축구, 야구를 비롯한 주요 종목에서 일본을 이겨서 완전히 잔치 분위기더라고요. 그리고 배드민턴도 역시 안세영 선수가 부상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천 유페이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죠. 당시 상황이 똑똑히 기억이 나는데요. 항저우는 천 유페이의 고향이라 그를 응원하는 목소리가 압도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안세영은 지지 않았죠. 아시안 게임에서 저를 비롯한 동료들은 한국 선수들에게 홀딱 반해버렸습니다. 대회에 참가한 모든 선수들이 멋있었지만 한국 선수들은 정말 어딘가 남달랐거든요. 동료 중에 한류를 유난히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었기에 저희는 단 하루 이틀만이라도 좋으니 한국에 방문했다가 미국으로 돌아가기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항저우에서 인천까지는 그리 멀지 않아서 눈 한번 감았다 뜨니까 도착해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은 정말 항저우 공항과는 비교도 안 되는 수준을 자랑하더군요. 하지만 제가 소개해드릴 것은 공항이 아니에요. 한국 인천공항이 대단하다는 건 너무 유명한 사실이니까요. 말씀드리기 부끄럽지만 오클라호마 시티 공항에는 라운지조차 없어서 엄청 비교되더군요. 어쨌든 제가 감탄한 장소는 바로 한국의 버스 터미널이었습니다. 일단 공항에서 몇 분 걸으면 바로 터미널이 나온다는 것부터 놀라웠는데요. 편의성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외국인들에게는 인천공항이 한국의 얼굴과도 같은 곳이니 그럴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도시에 있는 터미널도 그런 느낌이라 꽤 신기했어요. 인천공항처럼 공항 옆에 터미널이 있는 것은 아니었고 버스 터미널 옆에 백화점이나 대형마트가 붙어 있는 곳이 있었거든요. 인천공항 버스 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도착한 수원 버스 터미널이 딱 그랬습니다. 배가 너무 고픈 나머지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이것저것 사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동료들이 배고픔을 호소했었는데요. 어디에 맛있는 음식점이 있을까 검색을 해보았는데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에 식당들이 있는 겁니다. 그게 가능했던 것은 수원 버스 터미널이 백화점과 붙어있는 구조였기 때문이에요. 오클라호마에서는 본 적도 없는 형태의 건물이어서 너무 신기했죠. 몇 걸음만 걸어가면 백화점이 있다니 놀랍지 않나요?
저희는 백화점에 있는 식당 안에서 식사를 하고 쇼핑을 하느라 버스 터미널에서만 반나절을 보낸 것 같습니다. 혹시 이곳만 그런 게 아닐까 궁금해져서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한국에는 이런 곳이 또 있다고 하더군요. 대구, 천안, 광주 등의 상업시설이 붙어 있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모든 버스 터미널이 그런 것은 아니어도 그런 곳이 꽤 된다는 걸 알았어요. 이런 한국을 보며 참 편리하고 합리적인 나라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땅이 작아서 더 효율적으로 쓸 줄 아는 것일까요? 제가 사는 오클라호마도 인프라가 이렇게 잘 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는 어플을 깔아서 한국의 배드민턴 동호회 사람들을 찾아 직접 만나봤습니다. 아마추어 선수끼리 경기를 치르기 위해서였죠. 프로만큼 잘하는 사람도 있었고 저보다 못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같이 어울리면서 분명히 느낀 건 한국인들이 참 좋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인, 일본인과 같은 아시아인이어도 그들은 낼 수 없는 아우라를 풍기는 특별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지금은 오클라호마에 돌아와 있는데요. 내년에 또 기회가 된다면 여유롭게 여행 일정을 짜서 한국에 오고 싶네요. 배드민턴 같이 친 한국인들과 SNS 친구를 맺었거든요. 지금까지 에릭 씨가 보내주신 사연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클립뉴스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언제든 제보 바랍니다.